그렇습니다. 네. 그런 선택에 관한 연구를 한 10여 년 해오셨으니까 네.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거. 네. 좋은 리더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좋은 리더의 선택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좋은 선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좋은 리더의 의사결정법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내가 이건 맞다고 확신이 들면 선택을 한다. 한 번 선택했으면 누가 뭐래도 우직이 밀고 나간다. 예.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선택법이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혁신을 이루었던 리더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걸 언제까지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시점, 시간. 시간. 네. 그 right time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서 심사숙고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그때 확신의 레벨이 한 70%만 넘으면 그냥 실행에 결정하고.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행에 옮기다 보면 뭐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여전히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의사결정을 조종하고 바꾸고. 심지어는 번복하고. 그래서 그것 잘못된 의사결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시간을 못하는 놓쳐서.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하는 그 선택을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챙긴다. 줄인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연성? 맞습니다. 예. 그 유연성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걸 끝까지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혹은 조직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그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것 그게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예전 전통적인 의사법으로 하자면 아무런 의사결정하지 않고 그냥 확실한 거 하나만 의사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수많은 기회들을 그는 놓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리더가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의 핵심은 리더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모두 맞을 수는 없다. 그러면 좋은 리더는 반드시 해야 할 의사결정을 꼭 한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의사결정 때문에 생긴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자꾸 바꿔나간다. 변화시켜 나간다. 적응시켜 나간다. 목표를 향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리더가 의사결정을 자꾸 바꾸면 신뢰를 잃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더가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 함께 결정하는 거죠. 함께 결정하고 자신의 의견이라도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는 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바꿀 때 이유가 있다고 다들 수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과거형 의사 선택 리더 결정과 요즘형의 차이를 뇌과학이 밝힌다 이거예요? 예, 정확하게는 사실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관여해서 거기에 일부를 참여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알겠습니다. 기존의 혁신적인 리더들을 인터뷰도 하고. 제 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게 산업 구조의 변화와도 긴밀히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화교 농경 사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면 끝이에요. 콩 심었어요. 그 여름 되는데 그 콩 뽑고 딴 거 심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처럼 빠른 속도로 산업이 변화하고 인간의 생활이 변화하는 속에서는 유연하게 적응을 해야죠. 맞습니다. 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뇌과학에서도 입증해낸 부분이 있다. 재밌네요. 좋은 의사결정 물어봤는데 그럼 또 의사 선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창의성. 창의성은 어디서 나와요?
뇌 찍어보면 창의성 담당 부위가 있습니까? 네. 그게 있느냐가 너무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유레카 모먼트라고 부르는 그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측정하려고 지난 10년간 애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논문이 한 30편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뇌의 화수분 그런 영역은 없는 것 같다. 없다. 네, 왜냐하면 창의적인 순간에 굉장히 여러 영역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발달하면 창의적이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왜 아인슈타인의 뇌를 들여다봤는데도 아인슈타인의 뇌가 별로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하지 않더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아서 어느 한 영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 그렇게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지만 평소에 서로 신호를 잘 주고받지 않던 부위가 그런 순간이 되면은 신호를 막 주고받는 현장이 포착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야 창의력이 되죠. 그리고 평소에 그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는 게 창의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연결 안 되던 게 연결돼야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뇌는요, 사실은 생존에 유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생존에 도움이 되는, 창의성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사는 게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예. 저 사람이 예측 가능하게 그렇죠, 행동해야 그렇죠.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리더를 이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은 다음에 따라가면 그 되죠. 사람을 따라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이득이 커요. 예.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그 사람이 하면 나는 딴 데로 가면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 이득을 제일 먼저 나누고 그러려면 남들이 예측 가능한 대로 생각하고 남들 사이에 껴서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렇지만 누구를 따라야 될지 리더를 잘 찾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해변, 뭐 서핑, 갈매기, 고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 혼자 스컹크 이러면 쟤는 또라이다.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바다란 단어 옆에 해변, 고래, 서핑 이런 단어들을 저장해요. 익숙하게. 스컹크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익숙한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무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멀리 있는 것 연결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왜 슌페터가 얘기한 것처럼 혁신, 뭐 창의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산적인 재배열, 그러니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뇌과학자가 뒤늦게 뇌 영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런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평소 방법은 안 떠오르는 걸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떠올리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잘 연결되지 않거나 평소에 신호를 주고받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을 신호를 주고받게 해야 되죠. 네.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선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에게 뭘 넣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 해보시면 그냥 평소에 똑같은 정보를 받은 사람들,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비슷하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저 사람도 생각하고
거기서 거기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한테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러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유입 창구가, 채널이 좀 다양한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D 프린터 전문가를 우연히 예. 만나게 돼서 그 예. 사람과 이야기를 예, 나눠봤더니 예. 3D 프린터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저장해 두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요. 오늘 참 좋은 교양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될 곳, 문제를 해결할 곳에 들은 것들을 어떻게 접목할까를 많이 고민하지 않고요.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그건 그냥 별개로. 나머지 오늘 뭐 뇌과학자 만나서 좋은 얘기 들었다. 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민. 그 고민은 쉬운 고민이 아닙니다. 네, 되게 힘들고 잘 안 고통스럽고 떠오르죠, 그렇게. 그리고 대개의 고민은 해봤자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브렉스루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보통 아이디어를 100개쯤 내면 그 중에 2-3개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아이디어 내기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를 100개쯤 내야 좋은 아이디어를 얻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상관없는 걸 붙이려는 시도를 내가 많이 해야 네. 하나 성공하는구나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개 서너 개면 안 하고 말아. 이러다 보니 이제 아예 안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일이 없겠죠.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면에서는 제가 남부럽지 않게 만나는 물론이죠. 사람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별로 창의력이 없는 거는 네. 고민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좋은 교양을 계속 얻고 계시네요.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틀에 박힌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가르치는 거 계속 받아 적고 외우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좀 더 밖에 나가서 넓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고 또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는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란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머릿속에 다른 아이와 다른 것을 넣어줄까. 그렇죠. 네. 남과 다른. 남과 다른.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맞아요. 무료한 시간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면서 애들에게 줄까. 이걸 지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에게 남들 머릿속에 들어갈 걸 이왕이면 빨리 네, 그렇게만 정확하게 넣어서 연습시키고 애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삶들을 부모들이 제공하는데 정반대로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면 결국은 걔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면 결국은 대체 가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아이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다 했을 때 스컹크 떠올렸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박수를 막 쳐주고 왜 그러냐. 예, 그게 의미 있는 연결인지를 자꾸 물어보고 물어서 예, 예. 말하게 하고 네. 생각해보게 하고 네, 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많은 동료 학자들하고 네. 무료 강연하러 다니시죠? 네, 네.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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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몇 명이나 지금 동참했습니까? 매년 한 100명 정도 예, 참여하고요. 근데 뭐 해마다 다릅니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1년에 그냥 5-6번씩 그런 강연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도서관에 가게 됐는데 거기 듣는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번도 과학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저를 시골이죠? 네, 그래서 저 막 제 머리카락을 뜯어가고 과학자 머리카락 처음 만져본다 그러고 제가 소녀시대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동료 과학자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트위터에 우리
1년에 364일은 자신의 재능을 정당히 세상에 청구하고 하루 정도는 우리가 좀 이런 일에 써볼 수 있지 봉사하자, 않을까. 재능기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셔서 그걸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연구와 그 연구의 목표 이런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네, 네. 인생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그래서 앞으로 바로 다음 어떤 새로운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의사결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재승이라는 학자가 이제 살고 있는 동안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일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가 자살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왜 대개의 생명체들이 안 하는 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가? 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가장 제가 보기엔 불행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학문적 연구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좀 사회적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자살 싶은 예방 게, 운동 뭐 이런 것들에. 그런 게 이제 큰 원대한 목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받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 뇌과학이 응용되고 또 접목시켜서 서로 협업하고 이런 말씀 쭉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처럼 네. 느껴지고요. 감사합니다. 더 왕성한 연구 활동, 네. 또 대중과 만나는 기회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창의력, 창의성을 키우려면 엉뚱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많이 가져야 한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잠깐 좀 멍 때리다 주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